안녕하세요. 화학산업팀 신윤지입니다. 요즘 화학물질 관련된 사고들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안전 전문가 김만술 교수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안전교육 강의를 500회 이상이나 진행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많은 사례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주요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체나 공장 이런 걸 대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연구실이나 실험실 쪽에도 의외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5월, 6월만 하더라도 3건씩 토탈 6건 정도가 발생됐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소 같은 데는 화학물질을 혼합하다가 폭발을 한다든지 실험하다가 시약을 떨어뜨려 가지고 사고 난다든지 혹시 보다 더 자세한 사고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화학물질 종합안전 시스템이라는 게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학교나 기업의 연구소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화평법 그리고 화관법이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평법, 화관법 언론에는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되었다는 그 부분만 사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개정 부분만 찍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보통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고 나면은 1년에 한 2-3번씩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실제로는 일주일 전에 8월 17일 날 또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현장 이행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나 실적 보고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해가지고 올해 8월 말까지 다 해야 돼요. 네, 교수님 그렇다면 화평법, 화관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화평법하고 화관법의 적용 대상이나 그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제 화평법인데 이는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들한테 노출되어서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습기라든지 살균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좀 예방을 하지 미리 이런 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 좋다 하더라, 독성이 있다 하더라 이런 게 만약에 알려지면은 국민들이 쓸 때 사정에 따라서 뭐 좋은 것, 중간 것, 안 좋은 것 이러면 내가 선택적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위해성을 파악해서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시중에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이 많은 게 화평법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인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화학물질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예방적으로 미리 내가 잘 관리해가지고 쓰는데 그래도 혹시 사고 나면은 이렇게 대응하자 하고 해놓은 게 화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화평법과 화관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나요? 위반하게 되면은 보통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이런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각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페널티를 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표시를 안 했다든지 보호구를 안 한다든지 취급 기준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3년 5천만 원 정도의 그 벌금에 처한다. 지금 다른 일반 법에 비하면은 좀 센 편이죠. 보호구 예를 들어 보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호구 착용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5천만 원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R&D 연구 수행자분들이 화평법, 화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내 주변에 늘 접하는 이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아는 게 사실을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그 특성을 잘 이해하면은 그 화학물질에 되어 있는 표시, 기준대로 안전하게 취급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고 내가 해야 되는지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은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컨택트 렌즈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안전한 취급 기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택트 렌즈는 무기는 좋은데 그 렌즈를 끼고 나서 있다가 물질이 튀었다. 컨택트 렌즈 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훨씬 더 치명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한 취급 기준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취급 기준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더 좋겠다. 만약에 회사나 조직을 위해서는 내가 취급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이 물질이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갔을 때 어떤 위해성이나 위험성이 있을까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보통 화평화감법의 시행 목적이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두고 있다. 자연과 환경을 잘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교수님 결국 안전한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연구자분들의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 그거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안전한 R&D 환경. 케이트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